오늘은 동굴 탐험 중에 일어난 끔찍한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두 이야기는 실화 바탕으로 동굴 탐험이 얼마나 변수가 많고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인디애나주 스프링밀 주립공원에는 브론슨 동굴과 도널드슨 동굴이라는 두 개의 아름다운 동굴 사이를 연결하는 지상 산책로가 있다. 이 둘은 서로 약 8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하에서는 두 동굴이 약 3km에 걸친 틈과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동굴들은 공원 입구 근처에 있기에 접근이 쉬워 동굴 탐험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코스였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반드시 안전 교육을 수료하고 모든 장비를 갖춘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공원 직원들은 앞의 사항을 어길 경우 입장을 금지시켰다. 동굴 출입의 엄격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이 동굴은 항상 차가운 물이 차 있다. 어떤 구간은 걸어야 하고 어떤 구간은 수영까지 해야 할 정도이다. 게다가 물이 흐르면서 생기는 소음은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든다. 둘째, 1985년에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985년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마이크와 로먼은 평소처럼 브론슨 동굴 입구 근처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둘은 이미 몇 차례 이 동굴을 탐험해본 경험이 있었고 비교적 단순한 구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동안 해보았던 탐험에는 동굴 속 물이 무릎까지만 왔었다. 그날 마이크는 반바지에 티셔츠, 로먼은 수영복 하나만 입고 있었고 들고 간 장비는 손전등 하나씩뿐이었다. 그 당시에도 가이드 없이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둘은 여기 여러 번 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무시했다. 동굴 입구에는 작은 폭포가 생겨 있었는데 이전엔 본 적 없던 광경이었다. 둘은 밤새 비가 와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물이 좀 더 찼겠거니 하고 웃으며 들어갔다. 들어간 지 30분 뒤 동굴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만 동굴 안에서는 알 수 없었다. 90분쯤 시간이 흐르고 둘은 동굴의 중간쯤에 도달하였다. 그때 처음으로 급류를 마주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였고 점점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근처 바위 위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로먼이 자세를 고치려다 실수로 미끄러졌고 그대로 물에 빠지고 말았다. 로먼은 급류에 휘말렸지만 가까운 바위 돌출부를 가까스로 잡고 겨우 버틸 수 있었다. 로먼은 마이크에게 자신이 괜찮다고 외쳤지만 급류 소리 때문에 말소리만 들릴 뿐 내용은 알아듣지 못했다. 30분 정도 고민한 끝에 마이크는 로먼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선택은 치명적이었다. 마이크는 들어가자마자 급류에 휘말려 벽에 몸을 부딪히며 깊은 동굴 안으로 떠내려갔다. 로먼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상황은 손을 쓸 수 없었다.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머리 위 공간조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로먼은 간신히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작은 틈을 발견해 그 위로 기어 올라갔고 거기서 구출을 기다리게 된다. 한편 마이크는 여러 바위와 벽에 부딪힌 끝에 동굴 출구에서 쏟아져 나왔고 입구 근처에 있던 나무 난간을 잡고 간신히 빠져나왔다.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주차장까지 400m를 기어 올라갔고 1시간 뒤 직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후 하루 동안 동굴 속의 물은 빠지지 않아 구조는 불가능했고 구조대는 로먼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동굴 탐험가들로 구성된 구조팀은 동굴 안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물이 여전히 2에서 3m까지 차 있었기 때문에 단 30m 들어가는데도 3시간 정도가 걸렸다. 심지어 스쿠버 장비로 들어가도 위험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물이 조금 더 빠지자 구조대는 동굴 깊숙이 진입하게 되었고 마침내 로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로먼은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스스로 입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고 45m 정도 거리까지 다가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물 때문에 진입은 어려웠고 결국 구조대는 물이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동안 로먼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거의 대답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빠지고 통로의 바위를 조금씩 제거해 구조대가
로먼을 만날 수 있었다. 잠수 구조팀의 인도로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된다. 54시간 만에 구조였다. 로먼은 전직 해병대였고 그때 받은 고강도 훈련 덕분에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온몸에 상처와 저체온증으로 떨고 있었다. 다행히도 마이크와 로먼 둘 다 완전히 회복했고 현재 이 이야기는 위험한 동굴 탐험의 경고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실화, 웨이브리지 동굴 사고. 버몬트 주의 웨이브리지 동굴은 뉴잉글랜드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동굴이다. 하지만 동굴 내부를 보면 누구도 그런 규모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입구는 작고 비좁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릴 정도다. 게다가 동굴의 위치도 외진 곳에 있어 안내 표지판이나 주차장도 없었다. 가장 가까운 도로조차 이름이 없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맥주캔과 쓰레기들이 길처럼 이어진 흔적을 따라가면 입구를 찾을 수 있었다. 그 흔적이 끝나는 곳엔 약 9m 깊이의 움푹 패인 땅이 있고 약 1m 너비의 좁은 동굴 입구가 숨겨져 있다. 입구를 찾았다 해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다. 먼저 좁은 입구를 비집고 들어가야 하고 총 16m 깊이를 두 번의 수직 낙하 구간을 내려가야 했다. 하지만 이 동굴은 들어가면 정말 멋진 광경을 보여준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다양한 크기의 방들이 펼쳐지고 가장 큰 방은 폭과 높이 모두 약 9m 정도였다. 이 동굴은 워낙 독특하고 인간의 손을 많이 타지 않아서 주변 지역 전체가 웨이브리지 케이브 자연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2013년 8월 6일 20대 남성 2명이 이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 찾아왔다. 둘은 한 명씩 좁은 입구를 통과했고 곧바로 입구가 매우 가파르고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헬멧과 헤드램프가 있었지만 시야는 극도로 제한적이었다. 둘은 먼저 약 6m 높이의 첫 낙하 구간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이후 두 번째 낙하 구간인 약 12m 낙하 지점을 마주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바위 틈을 타고 내려갔고 진흙으로 인해 더욱 내려가기 힘들었지만 마침내 동굴의 메인 구역에 도착했다. 지면은 평평했고 두 사람은 진흙 속을 기어다니며 동굴의 다양한 방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가야 할 시간이 됐다. 문제는 나가는 길이 좀 전에 내려왔던 험한 길이라는 것이었다. 한 사람은 5m쯤 오르던 중 젖은 바위에서 미끄러지며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는 발로 착지에 충격을 흡수하려 했지만 발목이 뚝 하고 꺾였다. 그리고 곧바로 꼬리뼈가 바닥에 부딪혔다. 다른 친구가 급히 달려와 확인했을 때 허리 아래로는 감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친구는 신속하게 지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웨이브리지 소방서였지만 자신들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전문가를 호출하였다. 인근 지역의 베테랑 동굴 구조대원들을 불러 모았다. 도착한 구조대는 먼저 로프를 묶어 아래로 내렸고 고정된 전화를 들고 내려가 부상자와 교신할 수 있게 하였다. 더 많은 구조대원이 도착하면서 기존에 약했던 벽 고정 지점들을 새로 보강했고 부상자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의 구조물을 완성시켰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다. 입구로 가는 도중에 폭이 35cm 밖에 되지 않는 지점이 있었다. 부상자가 누운 상태에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고 결국 구조팀은 바위를 하나하나 깎기 시작하였다. 좁고 굽은 구간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떤 팀원은 직접 망치를 들고 바닥 바위를 깨부수기도 했다. 모든 통로가 확보되자 부상자에게 야전 부목을 대고 들것에 묶어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구조팀은 매우 조심스럽게 25cm씩 천천히 이동시켰다. 입구가 가장 좁고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이곳에서 그는 다시 끼고 말았고 구조대는 다시 바위를 넓혀야 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마침내 구조되었다. 그는 총 12시간 넘게 꼼짝도 못한 채 누워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동굴 구조 전문가들이 장비 없이 동굴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 사례로 자주 인용하고 있다. 이 두 사고를 통해서 어떠한 모험을 하던 안전장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동굴과 같은 미지의 세계는 쉽게 탐험할 곳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다.